네, 두 차례 연기 끝에 드디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습니다. 그제 두 사람이 만난 날이 공교롭게도 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친이낙연계인 윤영찬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두 분 저희 기자단에 공지하신 내용 봤는데 그 외에 어떤 말씀 나누셨나요? 그런 내용이 줄을 이뤄서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뭐 다른 얘기들 거의 대부분 같은 얘기예요. 이낙연 전 대표님 당내에서 앞으로 수전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뭘 지금. 그런 얘기도 나누셨나요? 아니요. 다음에 언제 만나세요? 또 만나세요? 그건 알 수 없죠. 네, 그러나 얘기하셨나요?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내부의 회동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회동이었고 어떤 말을 나누는지는 추후에 논평식으로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총선 승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공감을 했지만 구정 차장님 약간 네. 동상이몽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상이몽뿐만 아니라 만났으되 안 만난 것만 못한 만남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정반대 말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당 대표로서 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당의 단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총선 승리를 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둘러서 표현을 했을 뿐이지만 각종 사법 리스크에 지금 노출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지지율까지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지금 깔려 있는 것이 도덕성, 이 세 글자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민주주의의 경우에는 이른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선출 이후에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극렬 지지층 중심으로 민주당의 어떤 당론 또는 여론이 휩쓸려 가다 보니까 공론의 장이 되기보다는 특정 세력의 어떤 여론장으로 돌변한 것이 지금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낙연 전 대표가 애둘러서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좀 결정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기 위한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혁신을 내세우면서 도덕성에 방점을 둔 이낙연 전 대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당내 분열 언어를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사실상 당내 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은 아니 만남만 못하는 정치의 만남은 없습니다. 네. 당연히 만나는 거 이견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보통 정치적으로 생산적인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에 대한 문제는 비단 민주당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그건 정당 정치라는 정당의 숙제지요. 네. 강성 지지층이 한쪽에 쏠려서 그 가치가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다면 그건 꼭 이낙연 전 대표의 생각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발언들이 과하다. 그거를 좀 자제시켜야 되지 않냐. 라는 것들은 많은 의원들께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가는 것이다. 저는 쓴소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의 상임고문으로서 당의 혁신과 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물러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만납니까? 외곽에서 물러나라고 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첫 만남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 대화의 물꼬를 떴다. 이렇게 보는 게 순수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만남이 또 의미가 있으려면 서로의 의견이 좀 받아들여져야 할 텐데 저 하나만 여쭤보자면 예전에도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번 강성 지지층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더 강경한 발언이 나와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서로 보는 차이죠. 강성 지지층의 대다수의 부분들이 팬덤층을 형성해서 정치인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지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좀 과하니까 더 세게 뭔가 조치를 해라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야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 좋다고 막 이렇게 지지하는데 이제 그건 순차적으로 어떤 시스템과 당의 여러 가지 정비를 통해서 그건 해소해 나가는 게 상식적이죠. 네. 그걸 무슨 단박에 해소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강성 지지층들 다 잘라내고 한다? 이건 너무 논리가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만남을 통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제안들이 당이 총선을 앞두고 살아나려면 중도층 국민적인 시각들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대표께서 신경 쓰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막 감정 싸움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단합과 혁신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들을 들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차후에 여러 회동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이 두 사람이 만난 뒤에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혁신 대상인 이낙연이 혁신을 말한다. 이재명에게 예의를 갖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지자들끼리는 또 분열되는 느낌이고 또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첨예화된다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뭐 동상이목이라 했는데요. 거기에 전 하나 더 추가하며 사자성어를 소리장도. 이 말은 이제 웃는 얼굴 속에 칼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는요.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있고 화해할 수 없는 앙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두 분 사이는. 지금 이게 두 분 사이 전망이 한 세 갈래 관측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두 분이 잘 화합해서 총선 승리를 가는 이게 바로 이제 그 보완제 역할이다. 이런 관측은요. 제가 보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완제는 설탕이나 커피처럼 이게 서로 섞어서 이게 더 효과가 나요. 시너지가. 근데 둘은 물과 기름이에요. 따라서 이게 보완제 첫째는 어렵다. 두 번째,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내가 이게 대체제가 한번 돼보자. 곧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테니 내가 당을 접수해서 대체제로 한번 해보자. 이것도 저는 이게 어렵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낙연계는 세가 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재명계보다 훨씬 약해요. 대체제도 안 돼요. 그렇다면 결국 이 보완제 대체제 다 안 되면 둘 사이 뭐가 남느냐? 결국 이게 결별, 바로 이게 수박처럼 두 조각이 딱 나는 이게 분당 가능성입니다. 저는 뭐 이게 아마 세 번째 견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둘은 이게 도저히 화해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1987년에 그 60 항쟁 이후에 6.29 선언이 있었고 당시에 야권이 이 단일 후보를 내서 정권 교체를 이루자 이런 뜨거운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양김 갈등이 폭발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신민주통일당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평화민주당을 창당해서 야권 분열이 됐던 일이 있었거든요. 양김 분열의 시작이 그로부터 이제 수십 년이 이어졌는데 이번 민주당의 이 전현직 대표의 만남을 보면 양이 갈등이 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만약에 봉합이 되지 못하면 야권 분열의 어떤 싹이 지금 싹트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이 혁신위를 띄워서 여러 가지 총선 승리 전략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직 당대표였던 안철수 대표가 호남 지역 유권 그 의원들을 대거 대동하면서 탈당하면서 국민의당을 창당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다시 지금 거대 일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전현직 당대표의 갈등이 증폭이 돼서 또다시 야권이 분열해서 이 과거와 같은 2016년 총선과 같은 그 일여 다야 대결로 바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엊그제 만남이 당내 화합, 당내 통합을 위한 첫걸음이 될지 아니면 야권 분열의 첫걸음이 될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을 지적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 당대표 경선 당시에도 이 문제를 꼬집었는데 그때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본인이 억울하시다면 빨리 이걸 털어버리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턱없이 많은 이득을 얻은 것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의아함을 받을 만하죠.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의 호재다. 굉장히 복합적인 비리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잘못으로 땅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를 저한테 책임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이 대장동 사건도 직접 거론을 했었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방금 전 구자훈 사장님께서 이 분당 가능성을 얘기하셨습니다. 계속 야권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엊그제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봤거든요. 사실 그걸 보면서 반어적으로 여권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모습,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서 단합하는 모습을 가장 불편해하고 어쩌면 가장 두려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동상이몽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만큼 지금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나 목표가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두 분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 두 분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행보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장 목표가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총선 승리까지 어떻게 나아갈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재명 대표는 단합이란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혁신을 거기다 덧붙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년 총선까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단합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나아가고 그리고 아직도 무당층에 계신 그 중도층 국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전략들을 앞으로 가져나가야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머리를 어떻게 맞댈지에 대한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첫 만남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 이후로 해서 아마 이제 그 관련된 여러 의원들이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갈 것이고, 앞으로 총선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혁신이나 단합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분당을 위해서라면 저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저 만남 자체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의 단합과 그리고 혁신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합치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손석희 변호사님,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대체 민주당이 누굴 간판으로 내세워서 총선을 치를 거냐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쨌거나 두 사람의 갈등을 좀 약간 부추기고 자꾸 언급을 해야지 되는 그런 전략인 거죠?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볼 때는요, 아마 이게 이재명, 이낙연 둘 다 간판이 아닌 걸로 보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두 사람 다요. 일단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현실화돼 버렸잖아요. 이제 그 8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겨울은 따뜻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8월에요. 지금 백현동부터 올 겁니다. 그다음에 그 쌍방울이 와요. 그다음에 성남지청에 정자동 판교 힐튼 호텔이 옵니다. 그다음에 김모 씨에 대한 위정교사 검사 사칭할 때 녹취록이 있죠. 이런 게 모이면 바로 이게 영장이 들어오면 이번에는 이게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본인이 여러 번 천명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실질심사 받으러 가면 구속될 가능성은 99.99%다.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는 간판이 안 될 거고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도 이게 간판이 안 된다 봐요. 이분이 호남에 약간 일부 세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야당 세력을 포함을 못해요. 그래서 일부 이게 어떤 평론가는 김두관 후보가 10월 달에 뭐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분도 나오고요. 또 이게 어떤 분은 제가 이재명 캠프에 몇 분 물어봤더니 그냥 뭐 전해철 이분이 친문 세력을 결집하는 게 아닌가 다양한 관측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얼굴로는 총선 못 치를 겁니다.